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21일 오후 광시장 족자치구 우저우텅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탑승객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여객기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야산에 수직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전문가에게서 기장이 여객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이 영상이 사고 지점 근처 북정광업유항공사 폐쇄회로 TV에 포착된 영상을 통해 추락 물체가 사고 여객기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비행기가 조종석이 지면을 향한 채 수직에 가깝게 야산에 추락하는 약 3초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현지 중국 신문사에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었다며 여객기가 추락한 현장에 가서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장 큰 파편은 비행기 날개 부분 조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은 골짜기로 인적이 있는 곳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폭발음을 듣고 마을에서 10km 떨어진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봤다면서 기체가 폭발하면서 현장에는 형체를 알아볼 만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기는 추락하는 3분간 조종사가 관제탑에 계속된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민항국의 설명에도 사고 원인은 여전히 의문인 상태로 남은 상태입니다. 앞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 데이터에도 비슷한 경로의 고도 데이터가 기록됐는데요.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관찰자망의 플라이트레이더 24 데이터에는 조종사들이 고도를 다시 올리려는 흔적도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시 21분 45초의 기록을 보면 항공기 속도가 감소하면서 약 10초 뒤 고도가 2263에서 2621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때 조종사들이 비행기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는 2015년 동방항공이 인수해 6년 8개월을 운항했다고 주파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왕연한 중국 항공우주 잡지 항공지식 편집장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여객기의 사고 직전 데이터가 특이하고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8천여 미터 상공에서 빠르게 추락했다는 것은 양력을 잃었다는 뜻으로 더는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여객기에 통제력이 있었다면 날개나 보조날개 등을 이용해 활공하거나 비스듬한 각도로 지면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객기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추락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조종사의 통제력 상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블랙박스를 수거해 비행 데이터를 확인하고 잔해들을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중국의 동방항공사로 알려졌습니다. 또 탑승 인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공사는 작년에 한국 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두고 모두 해고시켜버린 갑질 항공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은 2020년 3월 계약직 한국 승무원 73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신청서를 받았다가 한 달 만에 돌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해고시킨 명분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 승무원은 놔두고 한국 승무원만 죄다 해고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그 갑질 덕분에 우리나라 승무원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 승무원은 당연히 국제선에 투입해야 맞지만 저 동방항공은 유독 한국 승무원에게만 우한 지역을 비롯한 중국 국내선에 투입시켜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 승무원만 콕 집어서 부려먹었던 셈입니다. 만약 한국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일했다면 한국 승무원 중에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국 항공사의 갑질 행태가 미리 참사를 막아준 참 고마운 해고였던 것입니다. 인생사 세웅지 마라는 말이 딱 맞는 사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 북부 일부와 동부 돈바스, 남부 후케 연안 일부를 점령했지만 최근엔 대부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당해 탈환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블린 등 휴대용 로켓 등으로 러시아군의 탱크 등 군 병력을 기습 공격한 뒤 달아나는 게릴라 전술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예상보다 고전하면서 준비해간 보급에 문제가 생기자 심각한 사기 저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서방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점령군의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의 비축량은 사흘치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 일부 전선에서 빼앗겼던 주요 도시를 탈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의 소도시 마카리오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키이우와 연결된 핵심 고속도로 한 곳의 통제권을 되찾고 러시아군의 키이우 서북부 포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도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인근 일부 지역에서 반격에 나서 마카리오와 북서부 도시 모스턴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군이 공략을 강화한 남부 지역에서도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동부 루한스크의 루비진에 세베로도네츠크 등지를 공격했으나 대치했고 마린카 지역에선 적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군이 점령지인 헤르손의 공항에 배치했던 헬기들을 모두 이동시켰다고 보도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에서 반격에 나섰다고 해도 아직은 전세에 큰 변화가 생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러시아 공군이 압도적인 전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을 뚫지 못한 것은 물론 전투기 조종사의 공중전 기술에서도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공군이 10배 이상 많은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에 맞서 선전하고 있는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은 하루에 200회가량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투기의 출격 횟수는 5에서 10회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러시아 전투기 97대를 격추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수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러시아 공군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전투기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진행 중인 양국 전투기의 공중전에도 주목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벌이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해졌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에선 전투기의 공중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양국 전투기들은 상대방을 감지하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상대방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회피 기동으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 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는 뉴욕타임즈에 공중전에서 이기려면 기술밖에 쓸 것이 없다라며 내 기술이 러시아 조종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구소련이 1980년대에 개발한 수호이 27기를 사용하는 이 조종사는 러시아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상대방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수호이 34기나 수호이 35기 등 신형 전투기가 주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선전에도 불구하고 장비 부족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은 55대가량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격추당하거나 기계적 고장 등을 이유로 비행이 불가능한 전투기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국가에 반복적으로 공군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역으로 포위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세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